안녕하십니까. 이병삼 박사의 임신특강. 오늘은 과연 한약을 어느 정도 먹어야 임신이 될까, 또 임신을 위한 치료기간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의학에서 보통은 100일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위해서도 이 남편과 부인이 100일 정도는 함께 치료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런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위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또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도 과연 정말 임신이 될까? 그리고 또 임신이 된다면 언제 될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저희한테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계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모는데 여기에 계기판에 기름이 얼마만큼 없다 그러면 얼마만큼 넣어주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게이지로서 이 사람의 상태를 판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임신을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요소들이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뜸을 뜨고 한약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운동도 해야 될 것이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야 할 것이고, 이런 많은 부분들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켰는가, 이것에 대한 또 판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말로 이 한약을 얼마를 먹어야 하고 치료를 얼마를 해야 하냐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난감합니다. 제가 사실 답을 드린다면 임신이 될 때까지 드셔야 됩니다. 참 막연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자 중에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저를 믿고 한약을 10번 정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마 10번 드시면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한테 10번 정도의 한약을 드신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이분께서 7번 드시고 임신이 되셨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꽤 장기간의 치료였는데, 또 이번에 어떤 환자분이 계셨냐면 남자분이신데 이 비폐쇄성 무정자증이 진단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안에서 아예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안 조직 검사를 했는데 생시세포가 아예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양학적이나 한의학적이나 그냥 난임이 아닌 불임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희망이 정말 제로였죠. 절망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차피 서양학적인 방법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한번 한약적인 치료를 해보자. 왜? 한의학은 서양의학에서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몸에 전신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면 그래도 생시세포가 하나라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고안에 우리가 고안에서 단 하나의 정자가 생산이 된다면 우리는 시험관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환자도 동의를 해서 치료를 했는데, 저한테 5개월 한약을 먹고 기적적으로 이분이 정자가 꽤 많이 생산이 되어서 시험관을 할 정도, 그 정도 되어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저도 고무적이었는데, 저 또한 사실은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 사이에서, 난임을 치료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과연 그럼 어떤 한의사가 가장 명이냐, 가장 임신을 잘 시키느냐. 좀 웃으실 수 있지만 뭐라고 답이 나왔느냐. 이분들이 임신을 할 때까지 같이 함께 도와주고 끌고 가서 임신을 성공시킨 사람이 가장 큰 명이고 가장 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의원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의원이 임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치료 사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잘 평가해서 그 한의원을 골랐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선생님과 협력해서 출산 때까지, 임신하고 또 출산할 때까지 꼭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이렇게 만난 지 100일 됐다, 100일 잔치 하죠. 또 출산하면서 당연히 100일 잔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출산하고 왜 100일 잔치를 하느냐? 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100일 동안에 아이가 이제 건강히 성장하고 잘 자랐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100일이라는 시간은 엄마의 산후조리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더라도 우리가 100일 정도 되면 생리가 다시 재개가 돼요. 그 생리가 재개가 된다는 건 자궁이 잘 수축해서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부부관계도 이 생리를 시작하고 100일이 지난 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0일이 중요한데 임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자나 난자도 정자가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 100일이 걸리고, 이 난자도 성숙해서 건강한 난자로 배란이 될 때까지 100일. 물론 뭐 시점은 사람마다 또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00일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이 적혈구의 수명도 보통 120일 정도 보죠. 그래서 새로운 피가 이렇게 바뀌었다, 깨끗해졌다, 이게 100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 당근 신화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당근 신화에도 곰이 사람이 되는데 쑥하고 마늘을 먹고 동굴 속에서 햇볕도 못 보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100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우리 난임 부부들에게 100일이라는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권합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말을 잘 안 들으세요. 남자분들이. 술, 담배 100일 정도 끊으세요. 그걸 못 합니다.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아이는 뭐 우리가 별에서 온 그대입니까? 남편과 부인의 정자와 난자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식습관, 생활습관, 마음가짐이 그대로 유전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품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는 방법, 최소한 100일은 건강한 몸과 마음, 영혼, 이것을 만드는 데 치중하시고, 부인과 남편이 함께 오셔서 100일 동안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높은 비율에서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삼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은 난임의 치료를 과연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100일이라는 시간, 남편과 부인이 함께 왜 100일 동안은 최소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최소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